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는 총 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에 후원 계좌로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발적인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전체 기사 6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이렇게 일형식 문장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이 일형식 문장을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수식 어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와 같은 관계 부사, 그 다음에 또 분사 구문, 크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은 전 시간에 일부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한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다 보면 관계 부사,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분사 구문에 있어서 계속적인 용법과 한정적인 용법에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일부를 듣지 않으셨다면은 그 일부 강의를 먼저 시청을 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자세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저항은, 자, 여기서 그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조업체들의 저항은 또는 항의는 have been growing 해서 현재 완료 진행이 왔습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끝났거나 또는 현재에도 계속이 되고 있다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이 현재 완료만 쓰게 되면 이게 그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현재 완료 진행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저항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뭐 성장하고 있다라기보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ince가 왔는데요. sin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ince 다음에 때를 나타내는 August 31이라는, 즉 8월 31일이라는 문장이 아닌 단어의 형태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치사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 since를 나는 이 전치사로 보지 않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사 구문으로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주어와 이 부사절의 주어가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고치려면 여기 it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it이라는 주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때를 나타내는 주어 it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사 구문이 되질 않고 그냥 since라는 전치사를 이용한 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it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었냐면 since it was August 3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it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치사로 본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since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ince August 31은 앞에 있는 이 주절, 즉 꾸며주는 절이죠. 그 절의 동사 growing을 수식을 하기 때문에 품사가 부사이고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부사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났는데, 자, 뭐 컴마도 보이질 않고 그 다음에 또 마침표도 보이지 않고 또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접속사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 부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관계라는 표현이 접속사를 포함을 하고 있죠. 즉 관계사 그러면은 접속사 플러스 그 다음에 품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말이 붙은 품사는 결국 접속사를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which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August 31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월 31일에 자, 그 다음에 Korea, 한국은 became, 되었다. 세계의 14번째, 여기서 th가 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서수라고 그러죠. 순서가 있는 수. 우리가 보통 기수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서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불리는 수를 서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th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서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which가 결국에 이 August 31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앞에 있는 8월 31일을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문장은 형용사절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그러한 형용사절을 우리가 한정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계속적인 용법이다 그러면 그때는 형용사절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와 같이 어떠한 앞에 있는 품사, 즉 명사를 수식을 해주면 한정적인 용법의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용법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 일부에서 강의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투부정사가 왔다라는 얘기는 어느 것을 좀 수식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이 14번째 국가, 즉 n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러다 보니까 명사를 꾸미는 품사인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이용된 구이기 때문에 형용사 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용사 구를 내용을 보면 탄소, 그 다음에 중립법을 legislate에서 제정하는 14번째 국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한정적인 용법의 형용사절은 이 when부터 이 끝까지가 되겠고, after라고 하는 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사절이죠. 자, 그러면 이 부사절이 어떠한 것을 꾸며주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앞에 있는 이 growing을 수식을 해주는 부사절이냐,
아니면 이 when이라고 하는 이 관계사절 안에서의 부사절이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컴마가 없죠. 컴마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when 안에서의 부사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fter the national assembly, 그 다음에 pass the bill, 여기까지 이제 보면 국회죠. The National Assembly 그러면 국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안건을 통과시킨 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안건을 통과시킨 후 탄소 중립법을 제정한 세계의 14번째 국가가 된 8월 31일 이래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여기 ing 형태가 왔어요. 자, 이것을 보면 명사 뒤에 ing 형태가 왔다라는 얘기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컴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컴마가 없죠. 그러면 계속적인 용법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한정적인 용법이다. 즉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한정적인 용법의 형용사, 여기서 이제 절이 아니라 구죠. 형용사 구이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끝까지 여기까지 보면 이거를 한정적인 용법의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이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었느냐? 주격관계대명사 which, 즉 이 which는 be를 받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which, 그 다음에 mandate 해서 지시하다 또는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지시하는 법률 안건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사 구문을 만들 경우에는 이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에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또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또 분사 구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버리니까 이 mandate라는 이 동사를 이제 분사 구문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andate가 지금 태를 보게 되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분사 형태는 또 능동과 수동 이렇게 또 나뉘어지기 때문에 능동일 경우에는 ing, 그 다음에 수동일 경우에는 과거분사인 pp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능동이기 때문에 ing 형태로 바꿔서 mandating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시게 되면 over a 35% cut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over가 전치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5%라는 것을 이제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부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35%가 넘는 cut, 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자르다가 아니라 어떤 감축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35%가 넘는 감축을 지시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치사 또 in이 왔어요. 그래서 in greenhouse gas emissions에서 온실가스 그 다음에 배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에서의 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컷을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 형용사 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부 강의를 들으시려면 반드시 1부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부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치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용사 구냐 아니면 부사 구냐 이거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by부터 이제 끝까지는 지금 앞에 있는 이 mandating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다. 그래서 부사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죠. 배출에 있어서 35%가 넘는 이러한 감축을 지시하는 안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o가 왔는데요. 또 역시 이 to 부정사니까 구가 되겠고 또 이것이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성한다 이거죠. 제로, 넷 제로 에미션스에서 순수 그 다음에 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구다. 그 다음에 또 전치사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또 구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이렇게 되니까 또 2050년까지 달성한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을 하니까 또 역시 부사구.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일형식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 어구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와 같이 관계사에 대한 개념 또 이와 같이 분사 개념 분사 구문에 대한 개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즉 특히 부사절이죠. 이러한 것이 어느 문장에 동사를 꾸며주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